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통신에 관한 내용 중에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토콜을 구성을 하는 기본 요소, 그리고 프로토콜의 종류 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프로토콜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통신을 위해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통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규약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프로토콜.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컴퓨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항상 똑같을까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단말기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여러 회사고 그 각 회사마다 만들어내는 가짓수도 여러 개인데 두 사람이 똑같은 단말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동일하지 않는 단말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도 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하고만 통신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하고 통신을 하는데 언어도 일단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단말기, 물론 단말기겠지만 다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양이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여건 속에서 통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여건을 가진,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겠더라 이거죠. 규칙, 규격.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건을 가진 상호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프로토콜. 알겠어요? 자, 우리 사회에도 보면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가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도 보면 학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통신을 하는, 송수신 간에 통신을 하는 여러 사용자들의 여건이, 통신을 하기 위한 여건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여건을 모두 감안을 해서 두 사람이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통신 규약, 이런 모든 규약들을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프로토콜. 통신 규칙의 통신 규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신 규약. 알겠죠? 프로토콜.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에서 컴퓨터 상호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다. 그래서 상호간에 정확하고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규약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신 규약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프로토콜. 알겠어요? 통신 규칙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하기 위한 상호 간의 통신 규칙, 이것을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요거 종류 알아두세요. 종류 알아두시는데,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로는 뭐가 있냐? 자, 구문이 있고요.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종류.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뭐뭐 있어야 되는지 종류, 구문, 의미, 타이밍. 요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전송 데이터의 형식, 형식, 기본 구조, 형식, 그 다음에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것 등을 규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약속들인데 그런 약속들의 형식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형식.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하면 안 되고 정해진 틀, 형식이 있어야겠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는 누구나 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자,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그 다음에 뒤에 7자리. 맞죠? 맞죠? 어떤 사람은 이 규격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규격을 안 따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이 규격. 맞죠? 자,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있는 거 요건 뭐 지역번호. 그죠?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3자리 또 좀 4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4자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도 그런 정해진 형식이 있더라 이거죠. 형식. 그걸 구문이라고 하더라요. 구문.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송 제어와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됐는데,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어. 그러면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겠더래요. 의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주민번호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이거 뭐를 의미를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죠. 앞에. 그 다음에 여기 의미하는 게 있죠. 이거는 태어난 년, 이거는 월, 이건 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생년월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첫 글자 요거는 남잔지 여잔지.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어난 지역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이런 형식을 갖는다. 이 형식 자체는 구문이고 그 형식 안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요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요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요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맞죠? 자, 그것을 이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의미. 그래서 전송 제어와 뭐 오류 관리 뭐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제어 정보를 포함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자, 타이밍은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정하거나 메시지의 전송 및 순서도에 대한 특성을 가리킨다. 자,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이 사람의 전송 속도는 무지 빠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양이나 이런 걸 봤더니 저속이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 둘 간에 가지고 있는 단말기나 컴퓨터의 사양이 다르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고속이고 한 사람은 저속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A 속도에 맞춰서 B한테 보내버리면 이 B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정보를 유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체 간에 어떤 사양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통신 속도도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둘 간에 원활하고 정확한 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통신 속도를 조절을 해서 원활하고 정확한 통신을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 자, 그리고 메시지의 전송 및 순서도에 대한 특성을 가리킨다. 이 말은 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전송이 될 때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전송하고 그 다음 요걸 전송하고 그 다음 요걸 전송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송에서의 순서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콜이 가지는 기본 요소 3가지. 자, 종류 알아두세요. 종류. 뭐뭐 있어요?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종류 알아두세요. 종류.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프로토콜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프로토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SC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자, 이 BS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컨트롤. 그러니까 동기식이에요, 동기식. 동기식. 자, 그래서 BSC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로 그랬네요.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로 문자 단위로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 형태의 프로토콜을 BSC 프로토콜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문자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BSC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 단위로, 문자 형태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하고 하는 프로토콜을 BSC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BSC 프로토콜. 자, 그리고 요거의 어떤 특징이다 그러면 반이중 통신만 가능하다. 자, 요게 특징이네요. 반이중이라는 건 뭐예요?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송신 측, 수신 측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이 어렵고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BSC 프로토콜의 그 프레임, 구조를 보면 이렇게 SYN, 뭐 SOH, 그 다음에 뭐 STX, 그 다음에 뭐 ETX, ETB, BC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뭐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제어 문자예요. 제어 문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본문이고요. 본문. 그러니까 이 BSC 프로토콜은 하나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어 문자를 포함을 해서 정확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바로 BSC 프로토콜이에요. BSC 프로토콜. 자, 그래서 제어 문자. 그러니까 하나의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송할 내용. 그러니까 이 실제 전송할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이러한 것까지를 이런 제어 문자를 통해서 같이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BS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문자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제어 문자와 여러 가지 제어 문자와 함께 전송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BSC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알겠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구성을 한다 이거죠. 문자 형태로. 자, 그러면 이 BSC 프로토콜에서 쓰여지는 제어 문자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제어 문자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BSC 프로토콜에서 쓰여지는 제어 문자가. 자, 그래서 제어 문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SY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YN 제어 문자는 어떤 의미냐면 문자 동기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 동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송할 자료가 뭐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전송할 자료가 있으면 이걸 이제 한 번에 전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송할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면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바로 SYN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송을 할 때 하나의 내용인데 이거를 나누어서 전송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송하고 그 다음번에 이거 전송하고, 그래서 요거 전송하고 할 때 자, 요거는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SYN이라고 하는 제어 문자를 포함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상대방한테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쓰여지는 게 SYN. 자, 그 다음에 SOH라고 하는 제어 문자가 있는데 요거는 Start of Heading. 그러니까 머리글이죠. 헤딩. 그러니까 머리글의 시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헤딩의 시작. 머리글의 시작. 자, 그리고 STX가 있어요. STX는 Start of Text.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 내용이거든요. 본 내용. 전송하고자 하는 본 내용. 그러니까 본 내용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알려주는 거예요. 쓰여지는 제어 문자예요.
그 다음에 ETX는 end of text. 그러니까 이런 제어 문자가 뭐의 약자인지를 상기해서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end of text, 텍스트의 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끝이다. 본문의 끝.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TB가 있어요. 이거는 end of transmission block이라고 해서 전송 블록의 끝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전송할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자료야. 여기서 이만큼이 한 번에 전송할 자료인데, 그걸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블록으로 나눠서 전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한 블록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ETB에서 블록의 끝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ETB에서 블록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수신측한테. 보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여기는 이제 여기에 본 내용이 끝났다. 그러면 이 TX에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본문의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블럭이 끝나는 부분은 ETB.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본문이 끝났다. 그러면 ETX. 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N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대편의 데이터 링크 설정 및 응답을 요구할 때. 자,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정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송신 측은 궁금해. 얘가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랬을 때, 자, 너 받은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라. 라고 요구할 때, 응답을 요구할 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수신 측은 그 응답이 요구됐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OT 그러면 End of Transmission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송 종료. 이건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전송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전송 종료. 자, 그리고 이제 DLE. 요거는 제어 문자 앞에 삽입을 해서 전송 제어 문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약속된 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제어 문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수신 측이 잘 모를 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요것은 제어 문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DLE. DLE, 제어 문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K하고 NAK가 있어요. 자, 요거는 먼저 ACK 같은 경우는 수신 측에서 송신 측의 긍정 응답으로 보내는 문자. 그러니까 수신 측이 송신 측한테 긍정의 의미로 보내는 응답 신호예요. 긍정. 문제가 없었을 때 잘 받았다. 이렇게. 수신 측이 송신 측한테 긍정의 의미로 보내는 응답 문자. 그 다음에 NAK는 이제 반대예요. 부정의 응답으로 보내는 문자예요. 만약에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부정의 의미로 보내는 응답 문자가 NAK.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BS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요. 전송할 자료를 문자 형태로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문자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문자와 제어 문자를 포함을 해서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BSC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송신 측이 이러한 제어 문자를 가지고 수신 측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 측은 이제 이 송신 측에서 보내오는 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신 측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송신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따라서 이 수신 측이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동시에는 안 돼. 알겠어요? 송신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따라서 얘가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대체를 하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반이중에서만 가능해요. 반이중 통신에서만. 송신 측에서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반이중은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SC 프로토콜은 이렇게 반이중 통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SYN 이렇게 SYN이라고 하는
문자를 서로 약속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붙여주기로. 그러면 앞에 거와 이어진다. 동기된다. 유지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SOH가 있어. 그러면 이제 수신측이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머리글이 오는구나. 하고 머리글이 와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았어. 아, 여기서부터 본문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이 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TX가 왔어. 아, 여기까지가 본문의 끝이구나. 이렇게 이제 수신측은 알아듣는 거예요. 또는 ETB가 왔어.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ETB가 있으면 아, 여기까지가 한 블록이고 그 다음 또 한 블록이고 뭐 이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BBC라고 하는 것은 오류 검출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오류 검출. 오류 검출. 수신 측에서 이걸 가지고 오류를 검출해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블럭 체크 코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제어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S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형태로 전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어 문자를 포함해서 전송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BSC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본 내용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제어 문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송 효율에 있어서는 전송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용이 되니까 그만큼 전송 효율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BSC 프로토콜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SC 프로토콜에서 쓰여지는 이 제어 문자의 내용 꼭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프로토콜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HDLC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HDLC.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의 약자인데, 이 HDLC. 자, 그래서 이 HDLC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트 위주의, 자, BSC 프로토콜은 뭐 했었어요? 문자 방식이었죠. 문자 형태. 문자. 자, 그런데 BSC 프로토콜은 비트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하고 하는 비트 형태의 프로토콜이에요. 비트 형태.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지만 이 숫자 1에 대한 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비트. 예를 들어서 이 1을 뭐 이진수로 하면 뭐 0001이다 라고 하는 4비트로 가령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비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전송을 하고 하는 것은 HDLC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 문자 형태 이런 것은 BSC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HDLC라고 하는 것은 비트 형식의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송 효율과 신뢰성이 높더라. 전송 효율도 높아요. 기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 자, 예를 들어서 BSC 프로토콜은 이런 문자 단위로 문자 형태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HDLC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뭐 비트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 형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보다 이런 비트 형태가 더 빨리빨리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송 효율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에 더 나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HDLC 프로토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이 프레임 구조,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순서 가지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요 구조. 자, 플래그라고 하는 거, 요거 앞과 뒤에 있어요. 요거는 시작과 끝을 의미를 해요. 시작과 끝. 알았죠?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시작과 끝. 자, 주소부. 정확하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받는 쪽 주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받는 사람 주소 쓰죠? 주소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송신, 수신하는데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테이션별 식별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수신측 주소예요, 주소. 받는 곳 주소. 이 주소를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가 있고요. 어떤 제어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제어부. 그 다음에 정보부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내용, 실제 전송 내용이죠. 자, FC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검출하게 한 에러 검출 기능을 가진 에러 검출용 코드, 검사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플래그는 끝, 여기서 플래그는 끝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HDLC 프로토콜의 구조는 6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구조가 플래그,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그 다음에 오류 검출용 코드, 플래그. 요 순서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순서를 가지고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도 물어보기도 해요. 알겠죠? 자, 일단 HDLC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는 6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6부분. 알았죠? 자, 그런데 그 구조가 플래그, 받는 쪽 주소, 그 다음에 제어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정보, 그 다음에 오류 검출용 코드, 그 다음에 끝을 의미하는 플래그, 이렇게 해서 6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구조 알아두시라 이거죠. 구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구조에 대한 플래그가 뭐고, 주소부가 뭐고, 제어부가 뭐고, 그 다음에 정보부, FCS에서 각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거라고요. 구조에 대해서. 알겠죠?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HDLC 프로토콜은 자, 비트 형식이고요. 비트 형식. 그 다음에 전송 효율이 좋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6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SDLC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IBM사에서 개발한 얘도 역시 비트 형식의 프로토콜이고, 자, 이 SDLC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통해서 우리가 금방 봤던 HDLC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SDLC는 HDLC의 기초가 되는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그리고 HDLC 프레임과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비트 형식의 프로토콜은 2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뭐예요? SDLC, 그 다음에 HDLC.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더라 이거죠. 구조라든지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발전시킨 게 요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문자 형태는, 문자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었다고요? BSC 프로토콜이 있었던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컴퓨터 간이나 컴퓨터와 단말 장치 사이에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미리 정보의 송수신 측 사이에서 일상의 언어의 문법과 같이 설정된 법칙이나 규범, 그러니까 통신 규칙이 뭐냐 이거죠.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프로토콜.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 것. 자, 기본적인 요소는 3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구문. 그 다음에 이게 구문은 형식이죠. 프로토콜이 가지는 형식, 약속된 규격, 형식.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요 3가지가 기본 요소예요. 자, 그래서 그거가 아닌 것, 처리.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다음 전송 제어 문자 중 정의가 잘못된 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BSC 프로토콜의 제어 문자의 의미를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EOT, 요거는 전송 종료.
자, 그 다음에 DLE, 문자 동기 그랬는데, 문자 동기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SYN이야, SYN. 그럼 DLE는 뭐예요? 제어 문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제어 문자. 자, 여기 이 뒤에 오는 게 제어하는 문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어 문자를 나타내는 제어 문자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CK,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은 뭐예요? NAK고요. 요거는 부정. 알겠죠? 그 다음에 ETX, 텍스트 종료, 본문 종료. 요거의 반대로 본문의 시작은 뭐예요? STX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HDLC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HDLC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비트 형식이었고요. 비트. 자, 구조가 6부분으로 돼 있다 그랬죠. 6부분. 뭘로 돼 있어요? 프래그라고 하는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 부분. 그 다음에 제어를 나타내는 제어할 내용이 있을 때 여기서 제어부. 그 다음에 정보부. 그 다음에 오류 검출을 위한 FCS. 그 다음에 끝을 의미를 하는 플래그. 이런 순서로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맞는 걸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플래그, 주소부 맞고 정보부하고 제어부가 뒤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답은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 구조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요. 헤딩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 메시지가 3개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전송될 경우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 문자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헤딩, 머리글이 있고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보 메시지가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을 때 최종 블록, 그러니까 이 마지막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 문자는 그랬는데 이 데이터가 헤딩과 머리글과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사이사이는 블록의 끝을 의미를 하는 ETB가 들어가요. 블록의 끝. 블록의 끝. 알겠어요? 이게 블록의 끝이잖아요. End of Transmission 블록의 약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ETB가 들어가요. 그러면 맨 마지막 요건 뭐냐면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 라고 하는 ETX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 문자는 그랬으니까 블록의 끝은 자료의 끝을 의미하는 ETX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료가 헤딩과 텍스트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게 3개의 블록으로 나눠졌대. 그러면 이 사이사이 하나의 블록, 하나의 블록, 하나의 블록이 있을 때 이 사이사이는 ETB라고 하는 블록의 끝을 의미를 하는 제어 문자가 들어가고 최종 블록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에 여기에는 ETX라고 하는 자료의 끝을 의미를 하는 ETX가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블록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 이제 텍스트 본문의 내용이 다 끝났을 때 들어가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제어 문자는 그랬으니까 최종 블록 여기에 이 마지막에 들어갈 제어 문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쭉 살펴봤는데 프로토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 외워야 할 부분들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